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가기 살기 시작하는 각도기입니다. 근데 오늘은 아웃퍼폼은 못했어요. 오늘 많이 올랐던 특징은 그간에 많이 빠졌던, 그렇죠. 러시아 사태로 타격을 굉장히 많이 입었던 그런 섹터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간의 방어를 좀 잘했다면 오늘은 좀 재미없었을 수도 있고, 시장 대비해서. 미국에서 전조가 있었어요. 전기차라든가 뭐 많이 빠진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오늘 한국에서도 어제는 저는 좋았거든요. 네. 오늘은 왜 나는 비켜가는 거야? 뭐 이런 느낌? 서운한 하루였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는 1.3%, 코스닥은 2.5%,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오늘 추가로 상승했고요. 오늘은 또 개인만 많이 팔고 외국인 기관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FOMC 큰 산이 하나 일단 지나간 것 같고요. 이 예상대로 25bp 인상 완료했고, 다만 이제 미 금리 선물 시장을 보면은 5월 달에 50bp 올릴 가능성을 거의 100% 가깝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는 뭐 다소 매파적이었지만 결국 그 직후에 나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협상 진전 소식에 미국 시장 급등했고요. 국내 증시 상승에도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간 이 전쟁 이슈로 타격이 많이 컸던 그런 섹터들이 오늘 좀 많이 올랐는데요. 네. 일단 첫 번째 변화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14.3원. 등락률 기준으로는 1.7% 정도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원자재도 많이 올랐지만 그 중에서도 거의 제일 많이 오른 게 니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니켈 가격이 좀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좀 있죠. 중국에서는 니켈 가격이 다른 선물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니켈만 좀 안정을 좀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 2차 전지 섹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온가스 등 이 반도체 특수가스 수급이 우려가 됐었죠. 근데 이것도 우려가 완화되면서 오늘 반도체 업체,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마이크로는 많이 올랐어요. 마이크론도 많이 올랐죠. 네. 그리고 이 정부에서도 새로 나온 소식인데요. 4월부터는 특수가스인 네온, 크세논, 크립톤에 기존에 5.5% 세율을 매겼었는데 이걸 0% 관세를 적용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농산물 가격 중에 또 많이 올랐던 게 밀 소맥 가격 아니겠습니까? 네. 소맥 가격도 전일에 이 소맥 미 선물 기준으로 1,150불이었는데 1,041불로 한 9%에서 한 10%가량 하락을 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조금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쟁 휴전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네. 물론 아직도 이 완전 정전을 하기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이 포성은 들린다고 합니다. 키예v 근처에서. 그래서 빨리 합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2차 전지 중에서 포스코 케미칼이 8.7% 제일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서 오늘 비금속 광물 섹터가 3%로 업종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2차 전지 소재주들 한풀이 했습니다, 오늘. 네. 다른 2차 전지 종목들은 LNF가 7%대, 동화기업, 에코프로비엠, LG화학도 6% 정도 상승을 했고요. LG에너지솔루션도 계속 떨어지더니 오늘은 3.4% 반등했습니다. 네.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는 1%밖에 못 올랐어요. 다만 이제 하이닉스가 6%대 상승했고요. 반도체 소부장 섹터 다 좋았는데요.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원익 IPS 4~5%씩 다 상승을 했고, 농산물 섹터 중에서도 이 소맥 가격하고 가장 연관된 게 라면 업체잖아요. 그렇죠. 농심, 오리온, 삼양식품도 2~3%대씩 다 반등을 했습니다. 네. 오늘 업종 상승률 2위는 증권업종이 기록을 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이 6.4%나 올랐고요. 그다음 메리츠증권이 4%, 삼성증권, KTB투자증권 4%씩 올랐고 키움증권도 3% 올랐는데요. 이 홍콩 시장이 많이 떨어지면서 이 ELS 그렇죠. 이쪽에서 손실이 좀 날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다행히 지금 이틀째 굉장히 큰 폭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7,200대입니다. 홍콩 시장은 어제도 한 9% 정도 올랐죠. 오늘도 추가로 한 5% 지금 오르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손실 우려가 좀 많이 줄어들었고 또 한국 증시도 반등을 하면서 국내 증권주들도 좋은 움직임 보였습니다. 네. 네, 세 번째로 올랐던 섹터는 전기전자였고요. 말씀드린 대로 하이닉스가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리고 화학 섹터가 그 다음이었는데요. 여기도 코스모 신소재가 7%대 오르면서 2차 전지가 영향을 많이 끼쳤고요. 제일 많이 떨어졌던 건 그간에 좀 수혜를 받아서 좀 올랐던 이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3% 정도 하락을 해서 전기가스 업종이 1.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방어주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오늘 보험주들도 좀 안 좋던데. 네.
오늘 그리고 건설주들도 떨어졌는데 뭐 많이는 안 떨어졌습니다. 뭐 중소형 건설사, 뭐 태형건설부터 해서 뭐 대형 건설사인 현대건설, GS건설 다 1~2% 정도 오늘은 하락해서 마감을 했고 사전에 먼저 오른 놈들은 오늘 다 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전반적으로 근데 뭐 많이 올랐던 것도 좀 덜 떨어지고 많이 떨어졌던 거는 오늘 좀 많이 반등하고 아마 대부분이 오늘은 좀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 미 국무부에서 속보가 나왔는데 이란과 핵 협상 타결이 근접했다. 이런 소식이 들렸고요. 핵 합의가 좀 복원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지만 아직 WTI 선물 기준으로는 아직 높은 상황이더라고요. 한 96.5불 정도로 아직 안정화되는 모습은 안 보여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이 들어온다고 해서 가격이 뭐 드라마틱하게 뭐 지난번처럼 60불대, 60불대 미만 이렇게 떨어지긴 좀 어려울 거로 봐요. 왜냐하면 러시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란이 이제 바로 할 수 있는 거는 일일 150만 배럴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하면 200만 배럴 이런데 러시아가 빠진 물량이 완전히 빠지게 되면 400만 배럴 러시아가 한 500만 배럴 정도? 1일 400만 배럴로 전 들었는데요. 지금 만약에 지금 빠진다면 물론 뭐 그거는 이제 수출 물량만 400만 배럴이니까 그러면은 이란이 들어와도 커버리지가 안 되는 거죠. 100만 배럴만 부족해도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휴전까지 되고 이러면은 그때는 조금 뭐 $90 이하로는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죠. 그거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어제 주주총회를 했습니다. 어제 시간의 장에서 뭐 상한가 가고 막 8% 이상씩 오르고 이런 것들 다 로봇 관련주들이 좀 차지를 했었거든요. 일단 작년부터 이 로봇 사업 투자를 많이 하겠다라고는 밝혀왔습니다. 삼성전자가 향후에 3년간 240조 투자하겠다. 그리고 로봇 사업 원래 TF였는데 이것도 사업팀으로 격상을 시켰죠. 그리고 주총에서 어제 한 번 더 로봇을 신사업으로 중점을 두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어제 많이 올랐고 오늘 시초가도 엄청나게 폭등을 해서 시작했는데 결국 약간 테마주 성격으로 좀 오는 영향이 오늘은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땐 테마주들이 좀 많이 못 가잖아요. 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테마주들이 엄청 뽑아내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다 뭐 하락해서 마감을 한 것도 있고요. 뭐 플러스 3%대로 마감을 한 것도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그리고 또 이 로봇 사업 이외에 이 메타버스도 새로운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이다라고 거론을 했거든요. 그리고 AR 기기도 홀로그램 기술을 탑재를 해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버키 스튜디오 상한가를 갔고요. 덱스터도 11%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좋네요. 예, 그리고 또 오랜만에 이 또 일본 지진이 났거든요. 네. 이것도 생산 차질로 또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르네사스 대표적인 이 차량용 반도체 만드는 회사잖아요. 반도체 공장 3곳이 생산 중단 사태를 맞았다고 합니다. 르네사스의 반도체 공장 2곳은 생산을 아예 일시 중지를 했고요. 다른 한 곳은 생산의 일부만 중단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언제 생산이 재개될지도 아직 밝힌 바는 없고요. 그래서 오늘 자동차 섹터는 좀 반등을 못한 것 같아요. 네. 네, 현대차, 기아차 0.3%, 0.4%씩밖에 반등을 못했고요. 다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공장에서 지금 생산 차질을 겪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카자흐스탄 공장에서 만회하는 전략을 좀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는 1%대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지만 뭐 전반적으로 오늘 자동차 섹터가 조금 기대에 못 미쳤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건 결론이 이제 나올까 싶은 이슈인데요. 이 현대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중고차 사업에 진출을 못 하고 있잖아요. 해외에서는 많이 진출을 해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여러 중고차 업체 입장에서는 뭐 소상공인들의 영역이라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었고요. 다만 법적으로는 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서 중고차 매매업이 지정이 풀어진 지 2019년 네, 그때 이미 만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사실 현대차가 진출해도 문제는 없지만 그간의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결정이 좀 늦어지면서 실질적인 진출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뭐 3월 7일 정도에 이제 현대차에서 진출을 하겠다라고 공식화를 했습니다. 네. 관련 법인도 설립하고 해가지고 진출을 다 준비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17일이죠. 이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에서 이 중고차 사업 진출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비공개 회의라서 아직까지는 좀 알려진 게 없는 것 같고요. 오늘 뭐 저녁까지 회의를 길게 한다고 하니까 결과가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과연 시장 영향은 어떨까가 중요하잖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상장돼 있는 업체가 이제 K카 온라인 플랫폼 이제 중고차 거래하는 회사인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쟁자가 그것도 막강한 경쟁자가 침입을 하는 거잖아요. 다만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5만 킬로 미만, 뭐 10년 이내 이렇게 한 전체 한 5% 정도 비중밖에 차지하지 않는 커버리지만 갖고 있다라고 해서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는 전망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게다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지금 사실 이 소비자들은 중고차 진출을 원하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진출해주길 원하는데 가장 큰 이유를 설문조사를 보면은 성능 점검의 신뢰성 요게 34%가 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허위 매물 감소 효과 이걸 33%고요. 그러니까 아직 신뢰도가 굉장히 낮은 거죠, 중고차에 대해서. 그래서 현대차가 이제 진출하면 인증 중고차라든가 중고차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시장 파이 전체를 키우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모든 중고차 업체들한테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도 거의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봐서 전기차로 전환되고 나면 중고차 시장도 한번 파란일 것 같아요. 네. 모든 게 온라인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우리 전기 전자 제품 많이 매매하잖아요. 무슨 뭐 당근 그렇죠. 마켓이라든가 이렇게 오픈 마켓에서 네. 그렇게 될 확률도 있죠. 향후에. 네. 예. 그리고 부러운 소식입니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임직원 전체 대상으로 연봉을 1,000만 원씩 일괄 인상을 결정했다고 하네요. 카카오 본사는 500만 원만 인상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나머지 500만 원은 이 성과별로 차등을 두고 인상을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그 아마존에서 몸값 많이 올려줬다라고 14만 불. 그러셨죠? 네. 14만 불이요? 1 곱하기 2 14만 불 받던 사람을 곱하기 8만 2. 불 준다는 얘기죠. 네. 예. 클래스가 다른 인상인 것 같은데 지금 참 네, IT 업체들의 이 임금 인상이 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도 심각해요. 뭐냐면 새로 뽑은 거야, 개발자라고. 근데 시중에 이제 새로운 개발자 뽑는 몸값이 있잖아요. 뽑았어. 선배들보다 후배가 몸값이 비싸. 어쩔? 그러면 어쩔? 열받을 수 있죠, 선배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제일 재밌었던 우리 하도원 자동차 연구소 소장님하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진짜 전문가들이 너무 많아서 댓글을 너무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 강연에서 가장 재미난 부분이 뭐였냐면 현대차의 자율주행 관련 진도가 왜 이렇게 안 빠지느냐라고 했는데 개발자가 없었어다. 개발자가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다 나갔기 때문이다. 왜 나갔느냐? 벤처, 스타트업 하려고 다 나갔다. 그래서 오히려 자동차 회사들이 개발자가 없다. 근데 기존 업체에서 기존에 주던 월급 시스템으로는 이 사람들을 잡아둘 방법이 없다. 그래서 분사 행렬이 이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재밌었어요. 근데 그 부분을 인지를 하신 분이 없더라고. 이게 지금 산업적으로 굉장히 큰 변화라는 거죠. 지금 네. 이게 센세이션한 거고.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기능을 가지고 있어. 기술이 있어.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을 했어. 잘해. 근데 아직 완성품 못 만들었어.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하면 완성품이 만들어질 것 같아. 그럼 우리의 몸값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연봉 1,000만 원씩 받고 있었어. 그럼 밖에 나갔어. 그렇게 만들었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만들면 높아지겠죠. 아직 다 못 만들었어. 근데 이거가 중간 정도 만들었어. 어떻게 될까요? 바로 회사 10억에 팔리는 거예요. 1,000만 원 연봉 받던 사람이. 그렇죠? 네, 그렇죠. 그냥 100배 튀기는 거야. 안 나갈 이유가 없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요즘 장외 시장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벤처 시장도 그렇고. 우리는 무슨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개발 기술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발 기술은 없죠. 무슨 기술을 갖고 있습니까? 기술자로 태어났어야 되는데. 네,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렇게 이 코딩 공부해라. 예, IT랑 접목해서 이 IT 쪽 모르면 안 된다. 네. 개발자 몸값이 높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한 네. 10년 전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 정말 그렇게 됐네요. 우리 자전거 막 달리기 하다 보면은 시합하다 보면 하다가 딱 어느 순간 더는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슨 얘기 하는지 압니까? 나는 이미 글렀어. 먼저 가. 이러거든요. 이 나는 코딩 이거는 나는 이미 글렀어. 다른 분하고 저는 조인을 하겠습니다. 대신에. 저하고 코딩 조인해 주실 분 연락 주시죠. 네. 네, 코딩 저도 한때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했었는데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밤새 문구 뭐 하나 틀린 거 가지고 밤새 찾아야 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네. 도저히 못하겠다 했는데 제
다른 친구는 그쪽 분야에 갑자기 눈을 뜨더니 네. 진로를 그쪽으로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게임 업체로 들어가더니 네. 요즘 아주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난 뭘 코딩해야 되는지도 몰라. 코딩이 뭔지를 모르겠어. 이게 언어를 배우는 거죠? 프로그램 언어를. 네, 그렇죠. 네. 네. 근데 참 배우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쪽 세상도. 네. 언어잖아,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를 계속 이렇게 딱 써주면 그걸 알아서 실행을 하는 거 아니야. 재밌는 게 지금 이것도 엑셀이잖아요. 네. 엑셀 파일로 우리는 뭐 글씨를 쓰고 이렇게 표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게임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 참 신비로운 코딩 세계인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하고 중국이 단일 화폐 추진을 검토 중이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 국내 메이저 언론에서 나온 뉴스는 아닌 것 같고요. 이 러시아 관영 매체의 일본 지사에서 단독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고 있죠. 회원국들이 중국과 함께 단일 화폐 도입을 기획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들이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탄 요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해당 계획은 이 중국과 온라인 회의를 거쳐서 이 나온 결과물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새로운 통화가 탄생한다면 각국의 통화 지표나 상품 가격 지수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3월 말까지 회담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라고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굉장히 좀 큰 변혁이 있을 만한 뉴스인 건 맞죠? 네, 여기 사실이라면 쉽진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잘 되면 전쟁 나고요.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네, 없겠죠. 잘 되면 전쟁 나고 잘 되기 어려울 것 같고 쉽지 않을 거고 아니면 왕따를 시키든가. 네. 이미 지금 러시아 루블화는 뭐 디폴트도 난 마당에 많은 신뢰를 잃어서 이제 더 이상 통화가 재정상 역할을 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시도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이 바보가 아닌다며. 그럼 베트남 같은 데가 벌떡 일어나겠네. 베트남, 인도네시아 막 이런 게 제2의 중국으로. 제2의 중국으로요? 왜죠? 중국을 다 대체해 버릴 거 아니야. 니들끼리 살아, 우리끼리 살게. 해 두 개로 딱 갈라져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하든가 아니면 전쟁이 나든가. 일단 이 빠른 시일 내에 뭔가 딱 결론이 나올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생에 보기 힘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참 그래도 증시가 좋아서 이틀 연속. 기분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 오래 고생하셔가지고 우리 이현 땡님이 주신 녹용이에요. 네, 녹용을. 감사합니다. 네, 이거 드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기력 회복하겠습니다. 네, 참 엉덩이 짓물르도록 앉아 있느라고 아주 힘들었는데, 네, 기력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